안녕하세요. 가치 투자를 추구하는 가투르의 사무엘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8월 2주차 경제지표 캘린더를 살펴보면서 이번 주 한 주의 증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세계 주요 증시는 다시 상승세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특히 주요 기업들의 실적들이 잘 나오면서 지난주 연일 상승세를 이어간 S&P 500의 경우 상승세 박스권의 저항선을 훌쩍 넘으면서 다시 한번 역대 최고점을 새로이 갱신했습니다. 나스닥의 경우 이미 S&P 500에 비해 가파르게 오른 경향을 보였고 최근 바이오주들의 주가가 시이 오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S&P 500 지수에 비해서는 더 저항감이 있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그래도 다른 주요 증시들과 마찬가지로 새로이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이러한 주요 증시들의 상승세에는 경제지표의 영향과 미국 코로나 확진자 수의 감소 추세, 그리고 아직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미국 정부의 새로운 부양책 합의에 대한 기대감 덕분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8월 1주차의 주요 경제지표들은 제조업, 비제조업 지표들과 고용지표들이었죠. 지난주 전체적으로 제조업, 비제조업, PMI 모두 예측치 이상으로 코로나 이전과 비슷한 정도의 회복세를 보였고 최근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증시의 하방 압력을 더했던 고용 지표들이 양호한 성적을 거두면서 증시의 상승에 힘을 더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확진자 수의 감소 추세는 증시의 상승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1일 확진자 수 7만 명을 넘었던 미국은 확연한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최근에는 4만 명대 수준으로 많이 내려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에서도 아직 백신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백신을 사전 예약을 하면서 모든 국민이 맞을 수 있는 양을 구매해 놓았다고 밝히면서 코로나의 공포를 해소시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미 정부의 새로운 경기 부양책의 승인이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 덕에 증시의 상승세는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이것이 아직 확정적으로 미국의 의회에서 통과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결국에는 경기 부양책이 통과될 확률이 높기는 하지만 생각보다 쉽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몇 차례 더 논의를 거친 후에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혹은 바로 이루어지긴 했으나 시장의 기대와는 다른 혹은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의 경기 부양 정책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기대감으로 상승했던 증시에는 단기적으로 실망을 안겨주고 다시 조정이 나올 확률이 높겠죠. 이처럼 증시가 현재 상승세가 두드러진 상황이지만 아직 한 가지 더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과 중국의 상황이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문제와 인종차별 시위로 인해서 정신이 없었던 미국이었지만 최근 그 이슈들이 점점 잠잠해지고 있고 대처할 여유가 생기면서 다시 미국의 시선이 중국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큰 이슈가 되면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텐센트를 미국에서 추방시키겠다고 했습니다. 텐센트의 거래 금지 조치와 함께 텐센트의 시총인 10%, 80조가 날아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화해에 이어서 텐센트로 이어진 이번 제재는 올 초 화해하는 모습을 보였던 미중 간의 관계가 다시 크게 골이 깊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갈등이 더욱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단 홍콩 자치법에 관한 문제만이 아니라 최근 필리핀과 중국의 영토 분쟁 지역이었던 남중국해에 대해서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이 사실상 항복에 가까운 발언을 하면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이 되었습니다. 아시아의 주요 국가들의 중요한 무역로인 남중국해가 중국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아시아의 주요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은 크게 줄어들고 중국의 영향력이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미국의 안보 문제에까지 영향을 주게 되겠죠. 그동안 자국 우선주의를 통해서 동맹국과의 신뢰를 많이 깎아먹은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더욱 치명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FOMC와 미국 의회 경기 부양책들과 함께 2분기 주요 경제 지표들이 무난히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잘 나와주었고 그런 덕분에 증시는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주에는 제조업, 비제조업 지표들 그리고 고용 지표들이 시장의 상승에 힘이 되었다면 이번 주에는 어떤 경제 지표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에는 미국의 노동부 채용 및 노동 회전율 조사 구인수 지표가 발표됩니다. 이미 지난주에 주요 고용 지표들이 발표되었죠. 이 지수는 다른 고용 지표들에 비해서 늦게 발표되는 편입니다. 다른 주요 고용 지표들과 마찬가지로 노동부 채용 및 노동 회전율 조사 구인수 지수 또한 5월부터 반등을 보였습니다. 예측치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이번에 발표하는 6월 발표분 또한 다른 고용 지표들과 마찬가지로 반등세를 이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화요일입니다. 최근 유가와 천연가스가 많이 올랐죠. 이에 대해서 ETF 상품에 투자하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요. 이번에 새로 인베스팅닷컴의 경제지표 캘린더에서 새로이 중요도 3카우로 등록이 된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에너지관리청 EIA에서 매월 발행하는 EIA Short-Term Energy Outlook입니다. 번역하자면 단기 에너지 전망이 되겠습니다. 미국에서 발행한 만큼 영문으로 되어 있지만 유가의 단기 전망을 자세히 예측해 놓은 만큼 번역기를 돌려서 확인하시면 유가 투자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 9시에 발표된다고 하니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수요일입니다. 지난주 미국에서 실업률이 발표되었습니다. 10.2%로 매우 높은 수치이지만 예측치와 이전 발표치에 비해서 더 좋아진 모습을 보였죠. 이번 주 수요일에는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발표됩니다. 미국에 비해서는 양호하지만 우리나라 또한 코로나 발생 이후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지난 5월 4.5%를 찍은 이후 6월에는 0.2% 낮아진 4.3%로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발표는 7월 발표입니다. 다른 7월 지표들이 나쁘지 않았던 만큼 실업률 지표 또한 좋게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방금 전 소개해드린 EIA의 단기에너지 전망과 함께 같이 확인하셔야 할 지표인 원유 재고입니다. 지난 7월 오펙 플러스에서 합의된 감산안이 끝나고 8월에 들어오면서 원유 증산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다르게 이번 미국의 원유 재고량은 계속해서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7월 마지막 1000만 배럴의 감소량을 보이면서 큰 감소된 모습을 보였고 지난주였던 8월 첫째 주의 재고량 또한 이어서 마이너스 730만 배럴의 감소를 보이면서 원유가 증산이 되었음에도 재고량은 계속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덕분에 유가는 한때 43.5달러까지 상승하면서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현재의 추세를 지켜봤을 때에는 이번 주도 유가는 이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번 주에도 재고량이 크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3주 연속으로 재고량의 감소를 보인다면 유가는 더욱더 큰 상승을 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에는 매주와 같이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됩니다. 7월에 이르러 계속 안 좋은 모습을 보였고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 증시의 하방력에 힘을 더했던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주에 이르러 큰 폭으로 다시 하락하면서 이번에는 증시의 상승에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일단 이번 예측치는 이전 발표에 비해서 크게 낮게 잡지 않으면서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이번 주에도 예측치보다는 괜찮은 발표치가 나와준다면 증시의 상승에 더욱 힘을 불어넣어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에는 중국의 산업생산지표가 발표됩니다. 코로나 발생 후 크게 하락했었던 중국의 산업생산지표는 4월부터 마이너스 성장을 벗어나면서 다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4월 플러스로 전환된 뒤 이전 발표치는 6월까지는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 7월 예측치는 4.7%로 이전 6월 발표치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실제 발표치를 살펴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요일에는 미국의 근원 소매 판매 지표들이 발표됩니다. 소비의 나라 미국인 만큼 경제가 얼마나 원활하게 돌아가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소매 판매 지표는 보통 큰 변화가 없이 안정적으로 흐르지만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큰 움직임이 생겼고 때문에 최근 증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지표들 또한 5월, 6월에 이르러 큰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금요일에는 증시가 한 주 동안 마무리되면서 지난주 미국의 다른 주요 지수들과 나스닥의 지수가 반대로 움직인 것과 같이 혼조세를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만큼 금요일 미국의 소매 판매, 근원 소매 판매 지표들까지도 잘 살펴보시고 이번 주에도 미국장 마무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주요 경제 지표들과 함께 아직 확정적으로 통과되지 않은 미국의 경기 부양책과 미중 간의 갈등에 대한 뉴스들을 주의해서 살펴보시면 투자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까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무엘정이었습니다.